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수리능력 파트의 기초인지 응용 연무 유형 연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능력 파트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한 중등, 고등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웠던 그 정도 수학 정도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말하는 계산력은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계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계산력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은행권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력은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가정할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계산하는 과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계산력은 근데 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 꽤나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가장 잘 보시면 돼요. 그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맞춘다 틀린다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틀리면 당연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를 더 아시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요. 규정에 맞게 줄을 세워야 된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A와 B 사이에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A랑 B 사이에요.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A, B가 이렇게 있을지 거꾸로 되어 있을지는 몰라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A는 맨 앞에 세우면 안 된대요. 자, A 맨 앞에 세우면 안 된대요, 여러분. E와 D는 이어서 세우면 또 안 된대요. F와 C도 이어서 세우면 안 된대요. C와 E는 이어서 세울 수 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절대 못 고릅니다. 그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부터 봐야 돼요?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보기부터 보시고 뭘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맞는 거 하나씩 지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A와 B 사이에 둘 안 껴있는 거 지우세요. 이거 A와 B 사이에 둘 껴있나요? 2명 없죠? 지우세요. 이런 거. A와 B 사이에 2명 껴있나요? 없죠? 지우세요. A랑 B에 2명 껴있나요? 없죠? 지우세요.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말 A는 맨 앞에 세우면 안 된다며? 얘도 지우세요. 답은 1번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뭔가 머리를 써서 막 해석을 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를 보고 맞는 거 빨리빨리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눈치입니다. 눈치예요. 그래서 눈치를 싹 돌린 다음에 눈치껏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보기 가운데 빨리 고르세요라는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꾸역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해석을 해보죠. 네. 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문제를 1분 내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걸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실 수는 다 있어요. 문제 못 푸시는 분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1분 내에 풀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거시성 문제는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1분은 거의 소비할 겁니다. 웬만하면 응용수리 개념에서요, 응용수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 같은 개념인데요. 거기서는 우리가 문제를요, 빨리 풀어서 시간을 토스시키는 역할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거시성 문제 나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보세요. 3시간 30분 후에 떠나는 기차표를 여기서 예매한 다음에 잠시 근처에 있는 유적지에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유적지는 시속 3km, 유적지에서 역까지는 시속 2km로 걷는다면 최대 몇 킬로까지 떨어진 유적지를 다녀올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뒤에서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한 대 맞게 됩니다. 단서 조건은 여러분 필수적인 조건이란 소리예요. 단 유적지를 구경하는 시간은 30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3시간 30분 후에 떠나는 기차인데 30분 동안 어딘가를 구경하고 올 거예요. 그럼 갔다 왔다 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해주세요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몇 킬로까지 떨어진 유적지를 다녀올 수 있겠는가 그랬잖아요. 자, 얼쿵. 네. 보도록 하죠.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적는 그런, 뭐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꼭 여기다가 이런 거 적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유적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글자 적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뇌리 속에 그냥 박아 놓는 거예요. 이쪽이 출발점이고 이쪽이 도착점이고 그런 개념으로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위쪽에 항상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위쪽에 속도랑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식들 보면 식 보면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속력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거리는 분자에 있지 분모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거리는 분모로 내려올 리가 없어요. 애초에 식 자체가. 알겠죠? 네. 그잖아요. 네. 시간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거리는 항상 내려올 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위쪽에다 적어주고요. 속도랑 시간은 항상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쪽에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여기가 5km예요. 5km인데 여기를 뭐 3km/h로 갑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뻔할뻔짜 3분의 5거든요. 뻔할뻔짜 3분의 5인데 이걸 구태여 거꾸로 적어서 네 여기가 3km래 3km/h래 해놓고 풀면 억지로 3분의 5로 거꾸로 봐야 되는 이런 흔히 말하는 좀 네, 부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조그마한 어찌 보면 조그마한 사건이지만요. 거리를 항상 위쪽에 속도 시간을 항상 아래쪽에다 적어주신다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요. 여기 속도가 뭐 3.7km분의 5.8km다 그럼 3.7분의 5.8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요만한 스킬의 어찌 보면 스킬의 일부겠지만요.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또 어마어마한 또 그 미묘한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럼 일단은 여러분 갈 거예요. 이런 말 적지 말라 그랬죠. 네, 적으면 안 돼요. 거리도요, 여러분 그냥 줄 하나 찍 거놓고요. 거리 모르네, x네 하고요. 여러분이 볼 수만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갈 때는 3km/h, 올 때는 2km/h군요. 네, 올 때는 2km/h.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여러분 3분의 x고 올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란 말이죠. 그러면 3분의 x랑 2분의 x를 더했을 때 이 두 개의 시간을 더했을 때 뭐 안쪽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3시간 안쪽으로 갔다 오면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여러분 곱해서 6을 곱해버리죠. 그러면 2x 더하기 3x는 18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5x는 18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네, 3.6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푸는데 이 녀석은요. 곧바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고 요 정도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식을 화시키고요. 식화시켜서 식에서 풀어내는 거. 그래서 요거 푸는데 한 30초? 30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아주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거시속에서. 거시속은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요. 참고하시고요. 자, 요 문제는 한 30초 내에 풀고 다음 문제로 턴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30초 여러분 벌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30초를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무조건 빨리 푸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3시간이라는 걸 조건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혹은 막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좀 지저분하던지 그러면요. 실제로 예일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봐도 돼요. 여러분. 알겠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수들이 등장하죠. 막 나눠지지 않는 수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넣었을 때 이거 될 것 같은데 하고 넣어보면 거의 그 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센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식으로만 풀어야지 보다는 답을 빨리 구해야지 어찌 보면 핵심이 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요.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거시속이고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15인데요. 소요시간이 자전거로는 1시간, 버스로는 30분, 지하철로는 20분이래요. 지하철 타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다가 같은 속도로 공원에 들렀다 집에 돌아오니 1시간 30분입니다. 각각 같았다면 그랬네요. 여기는 조금 점이 있네요. 집이 있고요. 여기 도서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걸어볼까요? 공원까지 있어요. 공원에서 집과 도서관까지 이 거리가 같대요, 여러분. 네. 전 여기를 공원이라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요. 이 집과 도서관과 공원은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거리가 15인데요. 이쪽에서는 뭐 거리 자체를 위아래라고 보긴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쪽에서 적어주려고 여기다 적을게요. 일단 15km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몰라요. 하지만 공원에 들렸다가 집에 들어오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다가 같은 속력으로 공원에 들려서 집에 돌아오니까 1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로 여러분 20분 걸린다며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0분이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모든 것들은 다 시속 개념인데요. 20분, 이미 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곧바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3분의 1시간이 걸렸다는 소리죠. 그죠? 지하철로 가는 데는 여러분 3분의 1시간이 걸린대요. 도서관까지. 그러면
20분을 여러분 바꾼 거예요. 3분의 1시간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60분을 여러분 뭐라고 고칠 수 있죠? 1시간이야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양변을 60으로 나눠주면 1분당의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1분은 60분의 1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변에 20 곱해버리면 20분에 대한 시간 개념이 나오겠죠. 30 곱해버리면 30분에 대한 시간 개념이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7 곱해버리면 27분에 대한 시간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냥 분 대신에 60분의 1시간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20분이니까 여기다가 60분의 1을 넣어주면 3분의 1시간이에요. 라고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시간 동안 15km를 갑니다. 속력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네, 45km per hour가 될 거예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근데 거리도 여러분 이렇게 적어야 될 거예요. 이걸 번분수라고 하죠. 여기를 곱해서 분모로 내려버리고요. 여기를 곱해서 분자로 올려버립니다. 알겠나요? 안과 안은 분모, 밖과 밖은 분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아, 속력이 45km per hour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를 가는데 몇 분이 걸렸다는 거죠? 1시간 30분인데 1시간 10분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1시간 10분인데요. 지금 20분은 여기 지하철 타느라 소비를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1시간 10분 동안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다시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를 60분의 1시간으로 바꿔주면 6분의 1시간이니까 일반 바꿔주시면 6분의 7시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6분의 7시간 동안 같은 속력, 지하철과 같은 속력으로, 그죠? 타고 집에 도서관 갔다가 같은 속력으로 공원에 들러 집까지 돌아오니 그랬네요. 그죠? 그잖아요. 뭐 정확히 주어져 있는 시간 공속력은 요거밖에 없네요. 곱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리가 나오겠네요. 자, 곱해보죠. 3으로 양변을 나눠봅니다. 2가 될 거고요. 3으로 나누면 15가 되겠죠. 그러면 105를 여러분 2로 나눠야 되니까 네, 보나마나 5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52.5km가 맞죠? 어디가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가 합쳐서 52.5km란 소리예요. 그럼 여기를 반을 또 해줘야 실제로 공원에서 집까지의 거리, 공원에서 집까지, 공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그죠? 공원에서 집까지 거리 보니까 이것도 반으로 나눠야 되네요. 계산해주면 26.25km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 이걸 1분 내에 푼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제가 말로 하느라 오래 걸렸지 실제로 푼다 그러면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습관만 되시고 노력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항상 천천히 이걸 맞는 게 중요해. 그건 이미 초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빨리 풀려야지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또 해석해 볼게요. 자, 한 권의 책을 복사하는데요. A 복사하기는 12분, B 복사하기는 8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책을 처음 2분 동안 A 복사하기만 작용하고 그 후부터는 A, B 둘 다 동시에 복사한다면 이 책을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어찌 보면 그 고정관념 하나를 깰 거예요. 1의 양이라는 문제인데요. 네. 가장 우리가 매번 했던 게 어떤 일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그 일의 그 전체량이라고 하나요? 전체를 항상 1로 놓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1로 가정하거든요. 전체를 1로 가정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 실제로 여태까지 풀어봤던 여러분의 스타일로 보면요. A 복사하기는 12분이 걸린대. 그러면 A는 1분당 12분의 1씩을 끝내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해놓고 항상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분의 1을 끝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분당 이런 식으로. 1분당 12분의 1을 끝내요. B는요. 1분당 8분의 1을 끝내요. 이런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분당의 능력으로 바꿀 거면 1로 가정한다? 왜 굳이 1로만 가정해야 되나요? 그걸 깨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분수 형태로 안 나와요. 어떤 걸 깨트리냐면 여기다가 최소 공배수, 네, 최소 글씨가, 네, 최소 공배수 혹은요 꼭 최소 공배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배수여도 돼요. 공배수의 개념으로 가정해버려요. 전체 1의 양을. 여기 같은 경우는요. 10이랑 8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이랑 8의 최소 공배수인 한 24라고 한번 말을 해봐요.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1의 양을 24쪽이라고 해보자. 내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어떤 단위를.
이거 어차피 가정이에요. 얘도 가정인데 뭐 우리라고 이 가정을 못 하겠어요. 이것도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전체 24쪽이라고 해보자. 해놓으면요. A 복사하기는 12분이 걸린대요. 12분이 걸린다는 소리는 A라는 녀석은 한 1분당 두 쪽을 뭐죠? 네,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맞죠? 1분당 두 쪽을 복사할 수 있어요. B는요, 8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3쪽씩 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요. 잘 보세요. 처음 2분 동안은 A 복사기만 사용한대요. 그러면 얘만 2분 사용했으니까 몇 쪽을 복사했나요? 4쪽 복사해놨죠? 이렇게. 그럼 지금 남아있는 쪽수가 몇 쪽이죠, 여러분? 20쪽이 남아있습니다. 그 20쪽을 A랑 B랑 같이 하겠대요. 그럼 A랑 B랑 같이 복사를 하면 1분당 총 5쪽씩을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몇 분이 더 걸리는 거죠? 5로만 나눠준다 그러면 4분이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 B가 합쳐서 4분이고, 그죠? 원래 A 혼자 2분 동안 복사하기 했으니까 총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분입니다. 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맞나요? 개념이 쉬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문제 푸는 것도 뭐 적당히 빨라지고요. 대신에 문제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이. 방금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로 가려고 그랬으면, 얘로 일단 2분을 하고, 전체에서 그러면 이걸 빼고 나서 그 녀석을 12분의 1과 8분의 1을 더한 걸로, 네, 12분의 1과 8분의 1을 더해서 이거를 X분 동안 1 했더니 나머지 1에서 이거 2분 동안 한 걸 뺀 거를 하면 되더라.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올 건데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지금 얘는 한 칸밖에 안 가서 단순했지만요. 만약에 A, B, C가 같이 일한다. A, B가 일하면 며칠에 끝나고 B, C가 끝나면 며칠에 끝나고 C, A가 끝나면 며칠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이 나오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요. 굉장히 고달파져요. 그래서 그런 면대로 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의 흔히 말하는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 빨리 풀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녀석으로 가면 어려운 녀석 등장하면 여러분 노 하면서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참고 정리하는데요. 남편 혼자 하면 5시간 걸린대요. 아내 혼자 하면 7시간 걸려요.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갑자기 하다가 남편이 외출하게 됐어요. 남은 정리를 아내 혼자 합니다. 아내는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이런 문제네요. 네. 그럼 또 5시간 걸려요, 남편은요. 아내는 7시간이고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인 35를 어찌 보면, 네. 그러면 참고를요, 여러분. 35개의 박스를 정리하면 된다고 가정해봐요. 내 맘이에요. 그럼 남편은 1시간에 몇 개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죠? 7개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내는요, 1시간에 5개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5시간 걸리고 아내는 7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치우는데. 그러면 이 일을 남편과 아내 둘이 합쳐서 12개씩을 1시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둘은요. 2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그럼 12개씩 2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24개는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24개 빼버리면 11개가 남잖아요. 그 11개를 아내 혼자서 흔히 말하는 다 치워버립니다. 그럼 몇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하면 1시간에 5개 치울 수 있는 능력이니까 5분의 11시간이면 되겠죠. 이렇게. 쉽나요? 안 쉽나요? 그럼 2시간하고 5분의 1시간이에요. 시간 대신에 여기다 60분을 집어넣어주면 여러분 이제 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얼마가 되냐면요. 12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 12분은 혼자 더 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하시면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봤던 내용, 요 4문제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기초인지능력이라는 파트예요. 그러면 기초인지능력이라는 어떤 후에 말해서 이런 파트가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파트를 나눠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수학 가운데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인 수학 문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수학 문제입니다. 그것도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영역으로 응용 업무 능력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업무 역량을 측정하는 그런 어찌 보면 개념의 문제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많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제 실질 업무와 유사한 내용들로 많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응용 업무 능력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업무 능력이라고 해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업 업무와 관련된 이제 문제 유형들이 등장합니다라는 해석이긴 한데요, 조금 더 전문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가 전문화됐냐면 내용이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 풀이 방법이나 형태나 그런 거는 저 위쪽에 있었던 기초 능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참고하시고 또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표는요, 어느 두 지역의 경지 이용에 대한 자료예요. N군과 H군의 특색을 바르게 추론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의 특성과 여기의 특성을 여러분이 바르게 추천한 것을 고르래요. 자, A를 봤더니요, N군이 H군보다 경지 면적이 좁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경지율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요, 495라는 거에 68.2%가 경지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N군의 경지율을 계산할 때 495 곱하기 68.2를 할 건데요. 자, 밑에 걸 보면요, H군은 1464 곱하기 35.5를 할 거잖아요. 네. 요렇게요. 이거 계산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큰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요, 얘에다가 여기 둘을 데리고 와봐요. 70% 정도 되게 만들어 버려요. 71%긴 한데요, 실제로. 그럼 얘는 732이나 되죠. 얘가 크나요? 얘가 크나요? 퍼센트도 커, 값도 커. 당연히 밑에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H군보다 경지 면적이 좁을 것이다. 맞는 거예요, 요거는요. N군이 더 적어요, H보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A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 걸 봐야 되겠네요. A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네. 별로예요. 원래 이런 거 숫자 세서 하는데요, 여러분. 뭘 숫자 세서 하냐면, A가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어요. B가 몇 개 들어가 있죠, 여러분? B가 2개 들어가, 3개 들어가 있어요. C가 3개, D가 1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쉽거나 대박,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얘가 아니었다고 해봐요. 답은 벌써 끝났죠. A 안 들어간 거 4번이 답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근데 A가 지금 답이어서 그냥 쉽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제일 허무합니다. 네. 그럼 B, C, D 다 살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참 그러네요. 네, 2번, B번 뭐죠? H군이 N군에 비해 그루가리가 활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루가리란 말이 여러분 뭔가요? 네. 한마디로 한 번 재배하고 또 재배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경지 이용률을 봤더니, 네. 128.4. 그러니까 원래 100%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활용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루가리가 조금 더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H군이 N군에 비해 그루가리가 활발하다? 그거 같진 않죠, 여러분.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네. 일단은 B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기억은 맞고 B는 아니다. 이렇게. N군이 H군보다 벼 재배 비중이 낮을 것이다. 그랬네요. N군이 H군보다 벼 재배 비중이 낮을 것이다. 논에서 나오는 게 벼잖아요, 여러분. 그럼 N군이 벼의 재배 비중이 낮나요? 네. 지금 이거 상태로 봤을 때 여러분 절대 낮지 않거든요. 근데 벼 재배 비중이 낮을 것이다. 네. 틀렸죠, 여러분. C도요. 자, 여기서 여러분 C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논이 더, 네. N군이 더 높아요. 벼 재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N군이 높을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 나와버렸네요. 이것도 틀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D는요, H군이 N군보다 경지 이용이 집약적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용률만 봐도 N군 쪽이 조금 더 집약적일 것입니다. 얘도 틀려버렸네요. 답이 여러분 A밖에 없어요. 답은 지금 여기서 이거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되려면 얘네 둘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냥 A밖에 없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 도시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가에서 다 그래프를 보고요.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가나다가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기온이 저렇대요. 자,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나이고 그랬어요.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의 차이겠죠. 그러면 거의 끝은 비슷한데 밑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큽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맞고요.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다입니다 했거든요. 자, 여기 약간 애매한데요. 그죠? 약간 애매해요. 0부터 한 26 정도 되려나요? 29에서 한 6, 5 정도 되려나요? 여기가 조금 더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나요? 네. 살짝 애매는 합니다. 네. 정확한 값이 안 나와 있어서요. 하지만 얘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무상일수가 가장 긴 곳은 다이다 그랬어요.
무상일수라는 건 여러분 서리가 맺히지 않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무상일수가 네, 가장 긴 곳, 아예 서리가 안 맺히는 곳. 일단 다는 여러분 그죠? 서리가 맺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맞나요? 네. 서리가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건 약 5도씨 전후라고 하네요. 그러면 5도씨 전후에서 가장 5도씨보다 항상 높은 건 여러분 얘라고 볼 수 있고요. 5도씨보다 낮은 것이 존재하는 얘네들은 그죠? 서리 기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는 맞는 내용 같습니다. 가장 고위도,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하는 것은 가입니다 했는데 가장 높은다는 거는 여러분 그죠? 춥단 소리죠. 춥단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나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달래의 개화 시기는 나다 가순이다 그랬는데요. 진달래가 개화한다는 거는 여러분 뭘 의미하나요? 가장 먼저 뭘 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뜻해졌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가장 먼저 따뜻해진 거니까 다 쪽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 나 순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높은 순서대로 다가,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얘도 틀려버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 얘는 조금 그랬어요 해도 비읍이 옳고 CD가 틀렸기 때문에 B가 들어가면서 CD가 틀렸다? 그럼 당연히 답은 A, B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쪽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옳은 내용 같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7년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예요. 다음 중 표에 대한 해석으로 보기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여기 틀린 거 고르세요라는 소리예요. 자, 기억은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랬어요. 응시원서 접수 결과 마감 결과 지원자 수 59만 3,527명이죠.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재학생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거 맞아요. 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졸업생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졸업생이 전년 대비 감소했나요? 아니죠.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뭐 엄청 쉬운 문제네요. 그죠?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감소하였다. 네, 맞고요. 응시원서 점수 결과 전년 대비 남녀 성비는 같았다. 네, 성비는 같았습니다. 라는 말은 맞고요. 답은 그래서 디귿이라고 보면 되죠.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요. 다음 자료는 남북한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남한과 비교한 북한의 상대적인 농업 특징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네, 보시면 어떤 수는 나와 있어요. 자, 휴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이 좁습니다. 식량 총생산량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총인구 중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랬는데요. 북한의 상대적인 농업 특징이에요. 북한의.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쉬고 있다. 네. 경제 면적과 재배 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경지 면적 1579 중에 재배는 1145가 일어나고 있고요. 북한은 1910 중에 1641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휴경지 면적이 넓나요? 남한이 좀 더 넓어 보이죠? 네. 뭐 이거 비교하기는 계산하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비교 안 하고도 하길 바래요. 이 비율과 1910과 1641 정도라면요. 여기서 한 330 떨어진 거랑 여기서 한 370 떨어진 거랑 370도 아니네요. 네. 270이네요. 분모가 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크다는 소리는 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쪽이 더 커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가 조금 더 넓습니다. 휴경지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그죠?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가 맞는 거죠. 기억은 틀렸고요. 호당 경지 면적이 좁습니다. 그랬는데요. 호. 네, 농가수 호. 이거를 여러분 경지 면적 나눠주면 되죠. 1993분의 1910이에요. 그러면 거의 1에 가까운 녀석이고요. 1210에서 1579가 1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호당 경지 면적이 좁다가 맞는 말이고요. 남한에 비해서는 식량 총 생산량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죠, 여러분. 네. 우리나라가 쌀이 높고 남한이 쌀이 높은 거고요. 총 인구 중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총 인구 2,300만 중에 농가 인구가 850만이나 됐네요. 네. 850만. 2,300만 분의 850만, 4,800만 분의 300만밖에 안 돼요. 이건 850만이 아니라 85만인가요? 850만 맞죠, 여러분? 2,300만 분의 850만. 꽤 큰 수인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인데 여기 16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맞는 말이죠.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답이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자. 자, 새마을금고 직원 워크숍에서 김 대리는 다음의 자료로 출산율 저하 현상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있어요. 자료에 대한 활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국가별 출산율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주택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가도 낮춰주며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무슨 일보라고 나왔어요. 자료 활용 계획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밝힌다. 네,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을 언급한다. 가 나를 통해서 출산 자녀 정책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가 다를 통해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주택 부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다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정부 자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딱 봐도 답이 여러분 4번이 틀렸죠. 그런 뉘앙스적인 해석이 분명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딱 봐도 틀렸어요, 여러분.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웬 주택 부족이 또 심화돼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네. 답은 4번이 결정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는요. 2006에서 2007년 제조업의 1992년 각 동일 분기 대비 동도시간 산출 인건비의 비율에 대한 자료예요. 라고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일단 여러분 이쪽 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쪽 보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기가 좀 여러 개가 있거나 이런 문제들 중에요. 기억, 니은, 디귿이 비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선택되어 있는 걸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이 2개고요. 니은이 2개고요. 디귿도 2개고요. 리을도 2개예요. 각각 2개씩 똑같기 때문에 어느 녀석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3개, 2개였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하고 디귿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던지, 네, 대박이던지 둘 중 하나예요. 대박이라는 소리는요, 만약에 옳은 거 고르라는데 얘가 기억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기억 들어간 3개가 지워지죠. 그러면 3개가 지워지면 나머지 2개에서 분명히 겹치는 보기가 나오고요. 그 겹치는 보기는 아예 안 풀어도 되고 아닌 것들에서 다른 것들에서 2개 중에 뭐 1개 그런 걸 정도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보기가 4개 있어도 여러분 2개만 골라주고 풀어면 됩니다. 2번만 풀면 되는 형태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시간이라 그랬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누구도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만 넉넉하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냥 맹목적으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던 대로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그런 스타일로 접근을 하시면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때는 뭐 그냥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풀이를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선택지의 활용이 더 높은 걸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옳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게 다 여러분 연구가 돼야 되고 별것이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퍼센트예요. 이게 지금 절대적인 량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저 위에 1992년도에 어떤 양들이 막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양들에 비해서 여기가 2006년이 이래요. 2007년이 이래요. 이런 수준인 거죠. 정말 어찌 보면 얘랑 얘를 뭐 굳이 얘랑 얘를 비교하세요. 어느 시간이 더 많이 일했나요? 뭐 이런 걸로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1992년도에 1분기와 3분기에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일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냥 그때 비해서 이렇습니다. 그때 비해서 이랬습니다. 그 정도의 비율만 볼 뿐이지 실제 정확한 양을 구하세요. 그러면 틀린 문제예요. 자,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2개씩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란 말은 뺄게요. 네, 빨리 풀어야 돼요. 1992년에 노동시간당 산출은 매분기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요. 노동시간당 산출인데요. 비율만 나와 있긴 하고요. 근데 여기는 2006년의 비율, 2007년의 비율 정도일 뿐이지 1992년도의 비율 자체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있나요? 1992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이랬어요. 2007년도는 이랬어요. 정도의 그런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1992년도가 매분기 증가했나? 라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가 비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여기가 비율이 올라가네. 그러면 저쪽 과거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요. 저쪽에 비해서 퍼센트의 개념이죠. 만약에 저쪽에 1992년도가요. 첫 번째가 100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것이 절대량이라고 보기 좀 그러긴 하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저 위에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요것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거 해석하시는 게 제일 옳아요. 네. 그냥 이렇게 가죠. 네. 이 문제는요. 니은은요. 2007년 2분기에 1인당 인건비는 그랬어요. 2007년 2분기에 1인당 인건비 여기죠. 98.7이래요. 그럼 2007년 1분기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그랬는데요.
7년 1분기에 비해선 감소하였다. 오, 감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인건비예요. 비.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건비는요, 그 절대량이죠. 인건비 비율이 아니에요. 절대량이니까 인건비 자체가 줄었다?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때 1인당 인건비 비율이 1992년도에 비해서 이런 거라는 소리죠. 그죠? 이런 거란 소리지 이때가 절대량으로 적어서 이렇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1992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1인당 인건비 비율이 뭐 100만 원 per 100만 원 per 인이라고 해볼게요.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개념을 받았다고 한다면 2007년에도 여러분 얼마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네. 100만 원 per 인 이렇게 받았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여기가 98.7이라고 해서요. 이게 98.7만 원이 받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때 1992년도에 2분기에 받았은 요 금액에 비해서 98.7이라는 소리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그때 보너스가 막 넘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1992년도에 2분기 때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봐요. 여기에 98.7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 받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197.4만 원 이렇게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이 량과 이 량을 굳이 비교하세요 하면 얘가 더 큰데요? 실제 퍼센트는 작은데요? 그죠? 이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량을 갖고 비교하는 문제들은 여러분 다 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 얘는 아닌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3번 디귿 볼게요. 2007년 각 분기별 노동시간당 산출은 2006년 동기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그랬는데요. 2007년에 각 분기의 노동시간당 산출이에요. 여기죠. 2007년에 여기는요. 2006년 동기에 비해서. 그러면 얘랑 얘는요. 어차피 여러분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누구를요? 1992년도에 1분기에 대한 노동시간당 산출이란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172.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77%입니다. 요거기 때문에 저쪽 1992년도에 1분기에 A, B, C, D를 갖고 있었다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노동시간 산출 비용이 있었다면 2006년 1분기에는 1.724배에 해당하는 A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2007년에 1분기는요. 1.770A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의 절대적인 비교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간당 산출은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크죠.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크죠.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크죠. 크니까 얘는 여러분 맞는 말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디귿이 일단 옳기 때문에 답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아, 귀찮습니다. 리을까지 가야 되네요. 2007년 3분기의 노동시간당 인건비는요. 2007년에 3분기간 노동시간당 인건비는 2006년 동기비에 비해 6.1% 증가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죠, 여러분. 2006년 동기에 비해서 6.1이 증가했나요? 요거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인건비 비율이라는 정확한 말이 있긴 해야 돼요. 인건비 자체가 올랐어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혹여라도 여기가 인건비 비율이라고 나왔다고 하면요. 인건비 비율은 2006년 동기에 비해 6.1% 증가했다 하면 안 되고요. 6.1 뭐라고 말해야 되면 6.1% 포인트라고 하죠. 네.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실제로 여기가 인건비 비율이라는 정확한 말이 나와 있다고 하면요. 2000년 동기에 비해서 6.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맞는 말인데 6.1%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면 증가했다라고 말해도 이건 틀린 말이고요. 실제로 인건비를 말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전에 있던 그죠? 시간당 인건비. 글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요걸로 봐도 무관하긴 하네요. 여기 인건비라고 썼기도 했지만 인건비 비율이라고 본 거랑은 이과 똑같기 때문에요. 여긴 요쪽이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6.1% 포인트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문제 자체가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같이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X그룹 두 계열사 사원의 근무 연수와 연봉에 관한 자료예요. 남자 직원 200명 150명이고 B는 120명 140명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와 있냐면요. 여기 여러분 퍼센트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 수를 직접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요. A 계열사는요. 지금 남자가 얼마래요? 네, 200명. 여자가 150명.
그 다음에요, 여기 남자가 120명, 여자가 140명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1년 미만의 사원이니까 여기 사람 수를 구해야 돼요. 여기 사람 수를 구해서 실제로 여기 여러분 연봉 계산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무 연수들이 전부 다 지금 0000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사람 수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집단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연봉 총액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연봉의 합. 그죠? 그럼 A는요, 여러분 어떻게 받냐면 A의 남자요. A의 남자는 어떻게 받냐면 연봉 총액이 일단 2,100만 원이죠. 2,100만 원 곱하기 자, 200명 중에 35%래요. 70명이나 되죠? 70명이 받아요, 이만큼. A의 여자는요, 1,960만 원으로요, 150명에 몇 퍼센트를 받죠? 45%를 받아요. 아, 여러분 45%면 0.45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별로 안 예쁘네요. 그 다음에요, B는요, B의 남자는 얼마를 받냐면 1,930만 원을 받는데 네, 곱하기 120명 중에 60%입니다. 0.6. 여기 여자는요, 2,200만 원인데 140명 중에 0.55 이만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조금 계산이 귀찮네요. 그래도 여러분 계산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뭔가 정확하게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 다 하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한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굳이 여기서 어차피 적은 집단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클지 이런 거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뒤에 거는 계산해야 되는 좀 귀찮음은 있어요. 뒤에 것만큼은 계산을 하죠. 150 곱하기 0.45면요. 귀찮지만 여기다가 여러분 한 자릿수의 곱을 위해서 여기다 2를 줘버려요. 2를. 150에서 먼저 2를 뽑아서 주면요. 75 곱하기 2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몇이 되죠, 여러분? 0.9가 될 겁니다. 2배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조금 더 편하죠? 네. 그럼 2배를 먼저 해버리면 여기다가 9만 곱하면 되는구나 하고 소점 한 자리 붙여주면 되겠죠? 붙여주면요. 9, 5, 45, 4, 9, 7에 63에 67이 나오겠죠? 67.5명이에요 라고 일단은 보면 돼요. 소점 안에 첫째 자에서 올립니다 했으면 올리세요 했기 때문에 모든 계산은 68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네. 그럼 1900 곱하기 1960 곱하기 68과 보세요. 여기 계산했으면 1960 곱하기 68이고 2100 곱하기 70이에요. 누가 더 적죠? 당연히 밑에가 더 적죠. 왜냐하면 얘보다 더 적고요. 70과 68도 얘가 더 적잖아요. 그럼 얘는 애초에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 계산해도 쉬운 녀석이긴 했지만요. 얘는 일단 얘한테 졌어요. 안 돼요. 자, 여기는요 0.6이니까 여기는 72예요. 이거 계산하면. 그죠? 그러면 1930 곱하기 70이랑 1960 곱하기 68이랑 약간 애매하네요. 자, 얘 한번 볼까요? 140 곱하기 0.5면 역시 여기도 2를 주세요. 그럼 얘가 70으로 변신하고 얘를 1.1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곱해버리면 77명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또 여기랑 여기 바로 위에 것만 비교해봐도요. 이 값이 훨씬 크죠? 1930보다 2200이 70보다 77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졌단 소리예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적냐 요것만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960 곱하기 68명이냐 1930 곱하기 72명이냐 요거 차이거든요. 뒤에 건 얘가 더 큰데 앞에 건 얘가 더 커요. 그 차이가 요 차이를 어찌 보면 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 보니까요, 여러분 1960 곱하기 68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이걸 똑같은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1930 더하기 30 곱하기 68 이렇게 바꿔주세요. 얘도 여러분 똑같이 1930 곱하기 68 더하기 1930 곱하기 나머지 4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역시 이것도 계산하면 여러분 1930 곱하기 72가 됩니다. 왜 이렇게 분해하냐면요.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1930 곱하기 68, 1930 곱하기 68 똑같고 지금 필요한 거는 30 곱하기 68이 더 크냐 1930 곱하기 4가 더 크냐 요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4배나 해주면요. 한 7720 정도 나올 거고요. 네. 여기다 30배를 해주면 2040인가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당연히 밑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집단은 요 집단이 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A계열의 1년 미만 여직원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죠.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계산을 다 해서 맞춰야지 보다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덜 하고도 맞출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시고 요걸로 어찌 보면 해결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1분 내에 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기초인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어쩌면 기초응용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워낙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시간을 많이 토스해 주시고 이쪽에서 조금 여유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야 풀죠? 안 그러면 못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요, 여러분 대표 출제 유형 연습이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표는요, A국의 2008년과 2012년 의원, 유형별, 정당별 전체 의원 및 여성 의원에 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나와 있겠지라고 보고요. 여기를 읽어보는 거죠. 기억이 여러분, 여기 보기가 보면요. 기억이 어때요? 오호호호. 기억이 4개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사지선다에서 기억이 4개면 여러분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기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억을 괜히 보게 됩니다. 하고 후회하겠죠. 아, 기억 다 있네? 이런 식으로요. 니은이 몇 개 있죠? 니은이 3개, 디귿이 2개, 리을이 1개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보게 될 건데 항상 이런 문제는요. 어차피 끝까지 가보게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요. 속는셈 치고 또 니은으로 가죠. 2008년 정당별 지역구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라정당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요. 2008년에 정당별 지역구 의원이에요. 네. 여성 의원 비율이군요. 여성 의원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기타 362분의 71을 제외하고는 라정당이 그죠? 라정당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요. 51분의 7이 높나요? 라는 소리죠. 그럼 51분의 2랑 50분의 1랑 51분의 7은 당연히 51분의 7이 더 크고요. 51분의 7이 더 큰가요? 얘가 더 큰가요?는 여기다 3배 해주면 되죠. 3배 하면 21명, 3배 하면 153명이죠. 153명 중에 21명이 크나요? 209명 중에 21명이 크나요? 요겁니다. 아직까지 얘가 제일 커요. 얘들은 안 되고요. 230분의 16명,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데 얘보다도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라가 허용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2번 니은 일단은 옳습니다. 그죠? 네. 항상 이런 꼴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는요. 니은까지 맞았죠? 디귿까지도 맞을 거예요. 그리고 디귿부터 리을을 또 봐야 되는 형태입니다. 디귿까지 맞으면 굉장히 별로인 거고요. 디귿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매너 있는 문제였고요. 네. 2008년 대비 2012년에 가정당 여성 의원 비율은 그랬네요. 2008년 대비해서 2012년에 가정당 여성 의원 비율은 비례대표 의원 유형과 지역구 의원 유형에서 모두 감소했다 그랬는데요. 가가 좀 많긴 하네요. 44명 중에 21명, 230명 중에 16명 이런 꼴인데요. 네, 여기를 보면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여성 의원 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퍼센트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의원 비율이라고 본다면요. 34명 중에 41.2%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41.2%면 여러분 37명 의원 비율이죠,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 비율이 보면 여러분 44명 중에 21명이면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그 비율과 41.2%에 가깝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그죠? 네. 230명에 16명이랑요. 이거의 퍼센트를 지금 비교한다는 소리인데 230분의 16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비율을 곱하기 100을 할 겁니다. 해서 7.2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7이 들어가면요. 7, 14, 1610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7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6점대에서 맴돌아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가 6점대고요. 그죠? 여기가 7점대니까 감사하네요. 얘는 여러분 틀렸어요. 모두 다 감소한 게 아니라 여기는 증가도 했습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 이거 수로 보면 안 돼요. 이거 비율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거 비율이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율로 보신다 그러면 그죠? 가정당 여성 의원 비율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에서 모두 감소한 건 아니고 비례대표는 증가했고요. 비례대표는 감소했고요. 대신에 지역구 의원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틀려버렸어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기억 니은까지는 다 맞았는데 그죠?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얘가 지워지면서 답은 여러분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2번 문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A카페의 커피 판매 정보 자료예요. 한 잔만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할 때 총이익이 52,250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해야 되는 메뉴는 그랬네요. 자, 상태가요. 지금 봤더니 현재까지 판매량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서 얼마를 더 팔고 한 잔을 더 팔고 했는데 52,250원의 이익이 남게 해달래요. 자, 볼게요. 아메리카노는요. 재료비가 원두만 2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1,800원? 네, 이익이 남는 거죠. 곱하기 7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카페라떼에는요. 500원이 원가가 들어요. 그러면 2,700원 곱하기 3이라는 개념이 남고요.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는 원가가 600원이 드네요. 그러면 2,900원 곱하기 5 해주면 되고요. 카페 모카 같은 경우는요. 150원에 650원이 원가예요. 그럼 3,350원 곱하기 1. 카라멜 마키아토는요.
네, 600원에 850원이 원가입니다. 그러면 4,300원에서 850원을 빼버리면 네, 3,450원인가요? 그죠? 네, 850원 더하면 4,300원 나오죠.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의 합에다가 한 잔을 더 했을 때 52,250원이 되면 된대요. 자, 보면요, 여러분, 웬만하면 계산을 다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끝에 세 자리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끝에 세 자리만.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끝자리는 600원으로 끝날 거예요. 0078에 56이니까요. 앞자리는 뭐뭐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계산하면요, 8,100원이니까 100원으로 끝날 거고요. 여기도 몇천 500원으로 끝날 거고요. 여기는 350원으로 끝날 거고, 여기도 350원으로 끝날 거예요. 그죠? 이게 끝에 세 자리들이에요. 이것만 더해주시면 여기가 700원, 800원, 800원에 1100원을 더하니까 여러분 지금 900원으로 끝나 있다는 소리예요. 면면 900원으로 끝나 있습니다. 여기에 한 잔을 더 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52,250원이 되게 해준대요. 그럼 여기가 250원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350원을 더해줘야 250원으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끝자리가요. 그러니까 350원으로 끝나는 이익이 있는 이 녀석을 한 잔 팔아야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카페 모카를 한 잔만 더 팔면 돼요.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그나마 시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많이 적용이 돼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